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아시아 증시의 하락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양시장 모두 약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른 업종들이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한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53%가량 하락한 3,009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3,030선을 웃돌기도 했지만 결국 오후장에 하락 반전하면서 3,010선을 밑돌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7%가량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고 가다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다만 1,000선은 지켜준 채 장을 마쳤네요.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외국인은 2,400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은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고요. 반면 개인은 나홀로 3,4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홀로 1,300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69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34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도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현명하고 유효한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문가, 연금술사 전문가님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제 예.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예. 오늘 저녁 이 방송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술사입니다. 오늘 장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소외되었던 반도체, IT 업종 쪽으로 갑자기 매수세가 쏠리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가? 뭐 반도체, IT, 아니면 기존에 많이 올랐었던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아니면 뭐 2차 전지. 정말로 많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향후 투자하시는데 많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전문가님의 시장을 보는 눈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 나눠볼 테고요. 궁금하신 거 더 많은 분들께서는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금 연금술사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그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 유익하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별별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합 인포맥스에서 출처를 했습니다.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로 2년물 국채 수익률을 상승한 반면에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과 22년물의 격차가 축소된 것인데요. 이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 됐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심하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증시의 상승 랭리가 계속해서 지속될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한국경제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온 뒤로 이 IT 업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할 것이다라고 SK하이닉스가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차라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 역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 자체를 바꾼 건 아닌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까지 5% 가까운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0만 6,500원에 종가를 체결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힘이 굉장히 좋았죠. 장중 3%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됐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소폭 반납한 채 0.8%가량 상승폭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금이 매수의 적기일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경제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첫 메타버스 상장지수 펀드 4종이 상장된 지 2주 동안 굳건한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을 웃도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이는 등 식지 않은 흥행 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달 들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임 관련 ETF와 함께 누적 수익률 최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며칠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장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8%가량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롯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어제도 좀 4% 이상으로 종가를 체결했고요. 오늘도 5%가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만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별별 이슈 화면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는데요. 국채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긴축 정책 그리고 앞으로 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상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네.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미국의 상승 랠리가 연말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연말에 다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로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이틀째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역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만 이제 현재 역사적 고점에서 이제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주춤하면 나스닥이 올라가고 또 나스닥이 주춤하면 다우라던가 S&P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향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변수가 첫 번째는 환율이고 두 번째가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상승세가 좀 꺾였어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최근에 1,2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1,600원대로 1,160원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2,900포인트의 초반 이때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주춤한 이유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앞서서 먼저 이미 금리를 인상을 했고 향후에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미국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 하반기라던가 아니면 2023년에 정말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11월 3일에 있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도 상승세가 조금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계속 말하기를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이랑 분명히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뭐 예를 들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공급망 부족에 의한 어떤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되게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금 이런 분위기에서 바뀌어서 어떤 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하고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파월 의장이 어떤 이런 미국의 상승세를 한 번에 다시 꺾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매파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신의 그 직책에 뭐 연연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 연방 정부도 상당히 어떤 급격한 유동성의 긴축을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떤 급격하게 유동성을 긴축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미국의 상승 랠리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다시 동반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소외받던 반도체 업종이 오늘 정말 간만에 반등이 세게 나왔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랑 기계주, 기계업종들이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향후의 주도주는 자동차 업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뭐가 딱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늦어도 한 내년 1월 달쯤이 되면은 어떤 시장에서 상승하는 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색깔 내지는 상승하는 업종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우려만큼 강력한 금리 인상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산타랠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증시가 상승 추세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긍정 전망 들으니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의 주도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악재가 다 반영됐다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상승할 것이다,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는 전망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겨울이 온다고 되게 보고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IT 업종 내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소위 그 대장주들 말고 좀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좀 중소형 업체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런 중소형 업체들이 좀 주가의 상승 탄력도 더 좋고 만약에 이제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신다면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주 지금 차트 보시면 뭐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지금 보시면은 어제 이제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반등세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계업종, 예를 들어 현대건설 기계라던가 그 다음에 두산밥켓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도 어저께 이제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다 반등세가 꺾였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조선이라던가 기계업종은 크게 봤을 때는 소재 업종 내지는 이제 산업재 업종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산업에 속하는 종목, 그런 산업에 속하는 업종들인데
조선이라던가 이런 그 기계 업종 말고도 철강, 그리고 해운, 그리고 뭐 시멘트, 건설 이런 이제 B2B로 영업을 하는 이런 업종들이 이제 소재 산업에 속하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종의 특징은 향후에 경기 회복을 먼저 선반영한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멘트 업종들이 보시면은 장 초반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폭을 다 이제 많이 반납을 했고 이제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보시면은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개인 매수가 들어와서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주도주가 시장에 명확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업종, 반도체, 이제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업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차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부터예요. 근데 보시면은 그때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선을 한번 그어보면 작년 12월 이때쯤보다 지금 현저하게 주가가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건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종합 차트인데 보시면은 여기서 작년 12월 달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이제 2,900포인트, 2,800포인트 정도에서 갑자기 3,200포인트까지 수직으로 상승할 때에 이때 이제 다 동반해서 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어쨌든 그때 저점은 깨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금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이미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소부장 업체들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2023년까지 바이오와 반도체 업종에 이제 약 한 240조를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 달에 또 미국으로 가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공장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신규 투자를 할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황금별을 찾아라 시간에서도 제가 이것과 연관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꼭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업종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고 추격 매수하시는 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IT 업종 눈여겨본다면요. 대장주보다는 아무래도 소부장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는 게 기대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이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마형 ETF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메타버스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 인데요. 이러한 관심만큼이나 앞으로의 성장성도 무궁무진할까요? 예. 네. 일단 메타버스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 그렇게 실체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은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구성 종목을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업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게임 산업, 두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가 이제 K 콘텐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일단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 그 신고가를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컴투스도 오늘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위메이드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 계속 경신하다가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메타버스가 왜 계속해서 주목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게 이제 가상현실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떤 게임 내에서 가상현실을 구축을 하고 이제 그 게임 안에서 이제 뭐랄까 어떤 유저들끼리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하고 뭔가 이렇게 또 게임 내에서 발굴한 또 이제 가상화폐랑 요즘에 이제 많이 연동을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떤 게임 내에서 어떤 특정한 가상화폐를 이제 발행을 해서 그런 걸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게임 업종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인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 이 종목도 이제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ETF 구성 종목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삼성자산 운용에서 운영하는 이 ETF가 이제 코덱스고 그 다음이 이제 타이거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그런 ETF인데 둘 다 보시면은 비중이 약 10%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ETF로 돈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저께 그 두나무라고 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 이제 회사죠. 이 두나무랑 같이 해서 BTS 굿즈라고 하는 이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어떤 이제 아이템을 이제 NFT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이제 팬들이 이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희소성을 갖는 거예요. 이제 BTS를 정말 좋아하시는 팬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제 NFT를 이제 어떤 구매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함으로 통해서 이제 어떤 이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나만 어떤 이제 그러니까 굿즈 같이 이제 아이템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자격 같은 거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그 제페토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가상현실 또 공간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혹시 제페토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앵커님? 그 피노키오 할아버지. 예, 맞습니다.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의 네. 이름이 바로 제페토인데요. 이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각종 명품 회사들이 다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구찌라던가 아니면 크리스찬 디올 그리고 나이키, 네. 컨버스, 노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그 제페토라는 가상 현실에 다 이제 상점을 이제 오픈을 해서 아이템을 이제 아바타들이 이제 착용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간접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이게 이제 상품의 어떤 실질적인 매출로까지 이어지게끔 하고 있고 심지어 CU 같은 경우도 제페토 한강공원점이라고 해서 이제 또 입점을 했습니다. 이 제페토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넷플릭스랑 관련된 어떤 우리나라 K 컨텐츠들 이런 회사들에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K 컨텐츠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최근까지는 넷플릭스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계약을 할 때 넷플릭스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가고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작비를 이제 지원을 받는다거나 어쨌든 그 향후의 어떤 흥행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수익성에 대해서 개런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긴 했는데 이런 수익 구조 배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컨텐츠들도 저는 정말로 이제 그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미국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가장 뜨겁죠. 그렇지만 테슬라 말고 GM이라던가 포드 같은 기존 다른 자동차 업종, 다른 자동차 주식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이 자동차 업종이 이제 향후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이 메타버스,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많이 꺾이면서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성을 대변하는 그런 산업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의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별별 이슈 3가지 이슈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주목했던 종목들을 특별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별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빼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45%가량 증가하면서 11조 8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0%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4.93%가량 상승하면서 10만 6,500원의 종가를 체결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네요. 두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코인테크입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벤츠 등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채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코인테크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탑 머티리얼이 이 LFP 전지 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코인테크의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분출이 됐었는데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상한가가 풀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강세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25% 넘게 상승하면서 36,4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시멘트입니다. 오늘 시멘트주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천명으로 유연탄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시멘트의 제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멘트주가 이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건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주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고요.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9%대 강세를 마감했습니다. 16,9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 함께 체크해보죠. 펄어비스입니다. 오늘 게임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펄어비스 역시 낙폭을 한 채 마감을 했는데 8% 넘게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섰는데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걸까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10만 5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입니다. 화장품 대장주인 LG 생활건강이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이 잠정 실적을 발표한 지난 26일부터 3거래일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계속 경신 중입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3거래일 동안 무려 3조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14%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9개 증권사가 중국 소비 둔화로 인해서 실적을 우려한다 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3% 넘는 낙폭으로 오늘도 마감을 했습니다. 118만 2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종목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 종목 자체 흐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면 네. 거의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가장 우리나라 반도체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둘 다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수급이 좀 많이 엇갈렸습니다. 여기 현재가 창에서 보시면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동반 매수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기관들은 조금 샀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연일해서 이렇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3분기 실적은 정말로 이제 역대급으로 이제 좋게 나왔는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왜 사고 있느냐라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대장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지수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이제 주춤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를 좀 팔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좀 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차트에서 둘 다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최고가인 1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약 한 40% 가까이 이렇게 이제 급격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래도 96,000원에서 7만 원이니까 상대적으로는 낙폭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각광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고 일단 첫 번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만 원 선 정도 이 정도로 좀 짧게 보시고 만약에 이 12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IT 반도체 관련된 업종과 관련해서 제가 황금별을 찾아라 시간에서 소부장에 특화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방송 마지막까지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가격을 한번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주인데요. 펄어비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가 이번 달 초에 8만 원이었던 주가가 11만 원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조금 하락을 했는데 네. 추세적인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걸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에 출현일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최초에 이제 한 약간 8만 원 정도의 돌파 이제 그때 안착을 했을 때 아마 앵커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도깨비라는 그 이제 게임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게임에 대한 이제 사전 공개 영상 소위 이제 티저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귀엽잖아요. 오픈을 네. 예, 이런 걸 오픈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을 받으면서 펄어비스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ETF에서 보시면은 코덱스 여기 ETF에서 편입 비중이 약 한 8%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상당히 높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ETF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관 매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상승을 한 건데 사실 실적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해 2분기까지의 실적인데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올해 2분기 실적도 뭐 그렇게 증가를 하는 편이 아니고 다 이제 마이너스죠.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 실적도 매출액이 936억, 영업이익이 71억인데 이게 이제 전분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이 종목이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ETF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성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상승 추세가 한 번에 다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선에서 조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약 한 21선 정도 이 정도까지 좀 충분히 좀 눌림을 받았을 때 그럴 때 한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임주 매수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21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황금별 공략주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 뵙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황금별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시고 4거래일 만에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지금 1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TSI 50%가 넘습니다.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자랑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을 여쭤봐야 될지 제가 고심 끝에 또 몇 가지 종목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금배 공략주 중간 점검할 종목은요. 만도인데요. 만도는 9월 30일 날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렸고 최고가 66,300원을 터치하면서 17%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을 또 리비안에 공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예, 일단 만도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이제 자동차 전장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 장비 부품을 이제 소위 그냥 전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도 상당히 이제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만도에서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맡고 있는 그런 부서를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자회사로 이제 그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 만도가 리비안에 이제 뭐 공급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 바닥권에서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기존에 한 6만 5천 원대 정도쯤에 좀 이제 이때 이제 소위 좀 매수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못 파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열흘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이 가격대에 이제 작은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랑 기아차는 자기네들이 만든 자동차를 잘 팔아야지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잘 팔려도 좋고 기아차가 잘 팔려도 좋고 폭스바겐이 잘 팔려도 좋고 GM이 잘 팔려도 좋고 즉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잘 팔리기만 하면 얘는 부품주기 때문에 수익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대에 조금 지루하긴 하겠지만 이거 돌파할 때까지 조금만 더 홀딩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7만 원 이상 좀 높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로 아직까지 이 종목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가는 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 기관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차트에서도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제 기관이 이제 매수를 한 그런 수량인데 외국인은 지금 좀 팔고 있지만 기관들이 이 바닥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만도의 주가도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 정도쯤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비안 관련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신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 날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7,860원 터치하면서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10%가요. 지금 날짜가 28일이긴 하지만 4거래일 만에 달성한 상승률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리비안에 뭐 이제 어떤 부품을 납품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슈가 돼서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도 보시면 실적이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고 또 이제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던 이유가 리비안이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업 가치가 약 한 95조에 달한다라고 해서 이제 상승을 많이 한 건데 좀 엄밀하게 따지면 리비안의 어떤 기업 가치랑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실적이랑은 사실은 좀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리비안 테마주로 엮여서 이제 상승을 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신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에코캡 이게 이제 그 리비안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인데요. 에코캡도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뭐 대유 에이텍 이런 종목도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번 더 위로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승의 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여유롭게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아렌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름이 참 긴데 10월 21일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고 17,550원 터치하면서 7%가 넘는 상승률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최고가를 찍고서 하락을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일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차트로 보시면 네. 아직까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그 상승했다가 이렇게 한 5거래일 정도 하락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마침 제가 이제 추천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시 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그리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상당히 작아요. 1,300억밖에 안 되는데 뭐 실적은 뭐 생각 외로 상당히 좀 튼튼한 회사고 다만 그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그 전환사채라는 거를 좀 상당히 많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최근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좀 최근에 좀 이슈가 약간 해소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가가 좀 다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목표가 한 22,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손절가를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12,000원으로 상당히 낮게 잡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를 15,000원 선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낮춰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22,000원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SI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8%,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최고가 18,400원을 터치했고요. 9월 16일 날 공약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이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5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선택하신 건가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신고가를 찍고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하다가 오늘 이제 간만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추천했을 때가 이제 첫 방송 때였었거든요. 9월 16일 이때였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사실 이때 당시가 그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에 대해서 막 시장에서 이슈가 이렇게 본격화되기 전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어떤 차세대 배터리, 즉 그 중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그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종별로 이제 순환매가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뭐 자동차가 가고 메타버스가 간다라고 했지만 그게 뭐 당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그 업종별 순환매 장에서 정말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에서도 꼭 참여를 해주시면 이렇게 TIS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 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저점에서 잘 매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한 꿀팁들 오늘 11시 20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홈페이지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리시면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딱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황금별 공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공약주 중간 점검 시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의 종목이 어떤 게 나올지 더욱더 궁금합니다. 오늘 종목 힌트를 계속 주셨는데 예. 어떤 걸까요?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 이 종목 중에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종목은 이제 바로 원익 IPS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익 그 테라세미콘을 합병을 하면서 이제 그 회사의 규모가 이제 상당히 커졌고요. 지금
올해 6월 달,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한 41%,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90%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서 이제 2023년까지 240조를 이제 투자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비메모리 매출액이 서서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비메모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자릿수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도 이제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 반도체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평택에 그 제3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오는 반도체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D램, 그다음이 낸드 플래시,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이 원익 IPS가 전부 다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그 매출 증가에 그 삼성전자 매출 증가에 있어서 그 삼성전자의 그 평택 그 제3공장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간만에 이제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에는 한 6% 정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상승폭 조금 낮추면서 4.8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약간 35,000원 정도.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잡겠고요. 대신 목표가는 한 55,000원까지 좀 높게 잡고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좀 중장기로 보유하셔서 높은 수익률 내시면 좋겠습니다. 밴드를 굉장히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원익 IPS 오늘의 황금별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보고 싶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술사 전문가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지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안내 부탁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종별로 순환매가 뭐 하루나 짧으면 하루, 길면 한 2, 3일 만에 계속해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뭐 요즘은 뭐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다이소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한두 개는 올라가지만 또 그렇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 내려가고, 이렇게 정말 이제 투자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제가 앞으로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그런 업종을 딱 찍어왔고요. 또 그 업종 중에서도 대장주를 이제 꼭 씹어와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에도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만한 기대주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요. 스크롤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 보기로 잠시 후에는 전환이 되니까 누르신 다음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요일 밤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한 주의 마무리는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저희는 저녁 10시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만나기를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